안녕하십니까, 여헌입니다. 오늘은 인생 여행길 46번째 시간으로 기유편인데요. 일간 기토, 일주는 기유 일주, 그 다음에 가을철 기토 일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토, 무토는 좀 같은 토라고 해도 무토는 좀 양토이면서 큰 산이나 광야 또는 황무지, 사막 같은 거를 우리가 말한다고 했죠. 근데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좀 문제 높다, 좀 적당한 습기를 포함하고 있는 식물이 자랄 수 있는 그런 좋은 땅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기토 일간들은 좀 기름진 그런 땅을 말합니다. 또 기토는 우리가 기토하면 여러분이 네 글자를 줄여서 자모속타라고 했죠. 자모속타라고 하는 것은 자기중심이 강한 사람, 모성의 기질이 강한 사람이다. 또 속이라는 것은 기토 일간들이 실질적으로 겉모습만 보고는 속마음을 잘 알 수가 없듯이 기토 일간들이 좀 속이 깊다. 그 다음에 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또 일간 기토들은 타인의 간섭을 좀 싫어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제가 기토 일간 하면 여러분이 맨 먼저 식물이 자랄 수 있는 기름진 땅이다. 또 기토 일간들은 네 글자로 자모속타다. 이 정도는 여러분 이제 머릿속에 이렇게 일단 그려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일간 기토에 대해서 또 한번 알아보면, 우리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고서에는 기토 비습하다 이렇게 됐습니다. 비습. 그래서 비습이라는 것은 이제 낮고 습하다는 그런 뜻인데요. 무토가 이렇게 큰 산에 비유한다면 기토는 좀 이렇게 평야 같은 낮고 좀 수기가 좀 적절하게 포함되어 있는, 즉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땅을 말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오행상으로 토라고 하는 것은 씨 뿌리에서 걷어들인다고 했죠.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정직하다. 그래서 콩 심을 때 콩 나고 팥 심을 때 팥 나는 게 토야지, 토가 뭐 이랬다 저랬다 하면 좀 큰일이죠. 그래서 토는 항시 이 중용을 지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이제 인간이 갖춰야 될 덕목으로 토라고 하는 것은 신이라고 했죠. 신이라고 하는 이제 믿을 신자인데,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용과 믿음을 아주 중요시합니다. 토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마음 중심이 흔들리면 아주 곤란하겠죠. 일단 토가 움직이면 어때요? 일단 이 땅이 움직인다는 것은 큰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화산 폭발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어때요? 우리 일상생활이 굉장히 불안하겠죠. 요즘에도 이제 어때요? 세계적으로 화산대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지역들은 화산 폭발이 좀 자주 일어나고 있죠. 특히 우리 바로 이웃 나라인 일본은 어때요? 그야말로 늘 화산의 공포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아주 화산대에 이렇게 걸쳐 있어서 언제든지 화산 폭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그런 나라다. 우리나라는 좀 가까이 있긴 하지만 조금은 그래도 안전지대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일본에서 화산 폭발이 거대하게 일어나면 어때요? 쓰나미라고 하죠. 바로 우리가 이제 바다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또 쓰나미의 어떤 위험성도 항상 올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가 이제 기토를 가는 물상으로는 전원토라고 하죠. 전원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제 식물이 자라기 아주 적절한 옥토,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기름진 정원 같은 것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우리가 그 기토일간의 특성으로는 네 글자로 자모속타다. 그래서 기토일간들은 아주 그 자기 중심이 아주 뚜렷한 사람이고요. 모성의 기질, 즉 희생봉사정신이 아주 강한데요. 기토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일단 그 비옥한 땅이기 때문에 나무가 자랄 때는 언제든지 이렇게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희생봉사정신이 아주 강하다. 또 기토일간들이 좀 속이 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겉모습만 보고는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잘 모를 때가 많다. 그 다음 기토일간은 또 간섭을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이 이 정도만 이해하셔도 기토일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또 참고로 토라고 하는 것은 방향은 중앙이죠. 중앙. 그 다음에 색상은 황토, 황색이죠. 그 다음에 토라고 하는 것은 장기로는 위, 비장을 말하죠. 위, 비장. 그 다음에 신체 부위로는 토는 입을 말합니다. 입. 그래서 입으로 우리가 음식을 먹기 때문에 소화기 계통도 해당됩니다. 소화기 계통. 그래서 사실 우리 토가 아주 중요한데요. 우리 이제 모든 음식물 섭취는 그 입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왕이면은 좀 오행에 맞게 음식 그 섭취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오행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라도 이렇게 좀 알고 있으면 주위 사람들한테 또 한마디 조언은 해줄 수 있다. 그럼 토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떤 질병들이 발생하느냐. 일단 토라고 하는 것은 그 일단 비만, 요즘에 비만 환자들이, 이건 환자죠, 환자. 비만, 그 다음에 당뇨, 그 다음에 복통, 또 소화불량, 의외로 우리가 음식 섭취하고 소화가 잘 안 되신 분들이 참 많죠. 그런데 이제 근본적으로 좀 위가 좀 이렇게 약한 사람도 많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요, 이 혈관이 이렇게 좁아져 가지고 왕성한 활동을 못하게 막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질병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가장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스트레스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간단하면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좀 심해지면 어때요? 위암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죠. 위암, 요즘에는 그 조기에만 발견하면은 좀 그래도 요즘에 의료시설이 많이 좋아져 가지고 고칠 수가 있지요. 또 요즘에 보니까 이제 언제 그게 이제 활성화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중성자로 이렇게 우리가 암을 치료하는 그 기계가 지금 그 요즘에 이제 좀 그 시험 과정에 있나 봅니다. 그래서 이 중성자로 우리가 이제 암 치료를 하면 아마 비용도 획기적으로 이렇게 적게 들고도 치료할 수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그 암 치료도 이렇게 완전히 말기만 아니면 언제든지 치료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뭐 대장암, 위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 다음에 간암, 그 다음에 췌장암. 그래서 모든 만병의 근원은 위에서 온다.
이 췌장암 같은 경우는 아직도 우리 의술로는 치료가 불가능하죠. 음, 그래서 우리가 음식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이 또 아실 수 있겠죠. 밀강 기토에 대해서는 뭐 요 정도만 여러분이 알고 있어도 뭐 사주 감정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후 일주에 대해서 또 한번 알아보면요. 기후 하면은 이제 어째요? 그 물상으로 보면은 어때요? 기토는 땅이고 유금은 보석이라고 했죠. 그래서 땅 속에 보석이 묻혀 있는 그런 형국이죠. 그리고 또 기후하면 어때요? 이 육친을 보면 식신이잖아요, 식신. 그래서 기울지들이 좀 그 괴뢰하는 마음, 좀 이렇게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아주 강하다. 그 다음에 기후하면은 여러분이 또 생각나는 게 이렇게 식신은 우리가 문창이라고 했죠. 문창. 문창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그 학문에 저희가 듣고 또 책 읽는 것, 또 글 쓰는 것 이런 것들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문창을 둔 사람들은 문필가가 아주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기후는 장생이니까 그 학당에 저장되죠. 학당 어때요? 여기도 학문에 저희가 듣고 어쨌든 이 학당이라는 것 같은 그 학문을 가르치는 어떤 교육 기관을 말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또 학자, 교육자도 많고 또 학교나 뭐 학원장이나 학교 뭐 총장이나 이런 분들 많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일제 식신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무신 보셨죠. 무신. 그 다음에 기후도 똑같이 일제 이렇게 식신을 두고 있는데 여러분이 같은 식신인데 이렇게 우리가 이제 십성으로 구분하면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식신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12운성으로 또 보면 약간 디테일하게 볼 수가 있겠죠. 이게 그 무신일지는 어째 식신인데 이것도 문창에 해당되죠. 그게 우리가 이제 식신은 좀 이렇게 이해하고 배려하는 그런 마음만 갖고 있다고 했는데 어때요? 문창이라는 것은 어때요? 학문에 또 저희가 깊고 또 문필가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12운성으로 보면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사주를 볼 수가 있다. 그 다음 이거는 어때요? 문창에 학당까지 이렇게 기인이 있다고 했으니까 어때요? 같은 식신이지만 또 문창성도 있고 여기도 문창이 있지만 여기는 학당까지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그 학문을 통해서 어떤 직접 그 학원까지 운영하는 그런 또 능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같은 식신이지만 이렇게 12운성으로 보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신금이라는 것은 조금 활동적이죠. 그런데 유금이라는 것은 어때요? 이거는 양금이고 이는 음금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적극적인 활동하는 사람보다는 어쨌든 좀 사무적인 그런 일이 더 어울리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그 60갑자를 다 공부하고 나면 조금씩 차이 나는 그 성향을
조금 더 이렇게 깊게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부터 이렇게 너무 깊게 들어가다 보면 이게 혼도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만 일단은 이해를 하시고, 그게 이제 육식갑자가 다 끝나면 조금 더 깊게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이제 눈을 뜨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육식갑자를 거의 다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비교 분석이 가능하죠. 이런 것들이 언제든지 자유자재로 분석이 되면 사주 감정하는데도 언제든지 8글 딱 보면 여러분이 이제 이 사람은 어떤 성향을 갖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갖게 될 것이고 이성관계는 어떨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주 감정할 때는 뭐 우리가 이렇게 순서에 입각해서 보면 좋겠죠. 일단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 사주 감정할 때 오행, 즉 음양관계, 항시 사주 구성이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야 사주가 원만하다고 했죠. 그래서 양과 음이 적절하게 잘 섞여져 있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성향을 또 한번 파악을 해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사람의 이성 문제, 그 다음에 네 번째, 직업 관계, 그 다음에 요즘에 또 관심사죠? 재물.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또 여러분 모든 사람의 관심사죠. 그래서 요 정도만 여러분이 파악해도 충분히 이제 사주 감정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눈에 떠올라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이렇게 이제 일주론을 60갑자까지 분석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설명드리고 있는 게 일간의 성향, 그 다음 일주 성향, 그 다음 계절에 따른 일간의 변화까지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요 세 가지만 완벽하게 이해를 하면 이제 여러분이 충분히 사주 감정을 할 수 있다. 그럼 기후에 대해서 또 한 번씩 알아보면, 기후는 십성으로는 일간이 생하고 음양이 같으면 식신이라고 했죠. 식신은 이해하다, 배려하다. 그 다음에 식신은 한우물을 파는 사람이라고 했죠. 한우물. 일관된 생각을 갖고 있다. 상관은 다르죠. 어떤 상관이라고 하는 건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상관을 추구하는 사람은 예능, 예술, 기술 쪽에 소질이 뛰어나다. 그 다음에 일지 식성을 둔 사람들은 식복, 그 다음에 또 일지 식신을 둔 사람들은 갈병가들이 많다. 특히 이 기후일지는 어때요? 식신을 뒀지만 또 기토일간, 기토가 입이라고 했잖아. 입. 그러니까 아주 언변술이 아주 좋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 말로 하는 직업, 말로 하는 직업이 잘 어울린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육친으로는 식상은 남명의 경우에는 이제 처가 쪽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명의 경우에는 자식을 의미한다.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그 아들, 딸을 구분할 때 상관은 아들이고 식신은 딸, 즉 일간하고 같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뭐 딸로 구분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그 원칙이 사실은 잘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식이라고 이해하는 게 가장 좋다. 그럼 바로 우리가 이제 이성관계를 동시에 보면, 이제 이게 이제 여명의 경우에는 자식에 해당되기 때문에 어때요? 일지는 배우자궁이라고 했는데, 일지는 배우자궁이죠?
배우자. 그래서 여명은 배우자 자리에 관이 와야 되죠. 관. 그런데 이렇게 식상이 오면은 식상은 관을 극하죠. 그래서 일단 여명의 경우에는 이렇게 자식 낳으면 부부간에게 또 불화할 수도 있다. 부부 불화.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일시에 식상을 둔 사람은 혼자 사는 경우도 아주 많았습니다. 그게 좀 자식 사랑이 남다른 거, 자식 사랑이 뭐, 그 엄마로서 자식 사랑을 하는 건 좋은데, 그 너무, 자식 사랑이 강하다 보면 남편에 대해서 좀 이렇게 소홀해질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부부가 또 이렇게 극단적인 관계까지 가면 헤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식상을 둔 사람들은 조금 서로가 좀 이해하는 마음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12운성으로 기운은 어때요? 이거 12운성은 여기는 생지에 해당되죠. 어쨌든 그 같은 식신인데도 무신은 어때요? 12운석으로 병지에 해당됐죠. 그런데 이게 기후일주는 생지에 해당됩니다. 같은 식신이라도 성향이 전혀 다르죠. 여기는 어때요? 이렇게 병지를 둔다면 아주 분주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근데 기후일지는 어때요? 이게 생을 뒀다는 거는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니까 좀 이 사람은 좀 학자적인 기질이 좀 강하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무신일지는 어때요? 좀 활동적인 그런 직업으로 봐도 그런 직업을 어울릴 것 같고, 이 기울지들은 활동적인 직업보다는 좀 사무적인 그런 일이 좀 더 잘 어울리겠죠? 그래서 우리가 12운석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할 수가 있다. 뭐 계속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은 우리가 그 양간일 경우에 또 12운석 찾는 방법을 단반을 알아보면, 기토는 음간이니까 무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무토는 병화하고 같다고 했죠? 병화. 그래서 무토 일간들 그 같은 오행, 그러니까 같은 계절, 지지로 같은 계절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정병하고 지지로는 사오미가 같죠. 그래서 이 같은 계절은 노광수에 해당된다고 그랬어요. 노광수. 그 다음에 반대 계절은 우리가 사오미 반대는 해자축이죠. 해자축은 반대는 절태양이다. 그 다음에 사오미 전계절, 전생이라고 했죠. 전생은 임묘진이죠. 이렇게 전계절은 전생, 생육대에 해당된다. 그 다음에 다음 계절, 여름의 다음 계절은 가을이죠. 신유술. 이렇게 신유술은 그 후병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병산. 그래서 우리가 양간일 경우에는 이렇게 계절로서 쉽게 찾을 수가 있다. 그럼 음간인 경우에는 약간 다르다고 했죠? 음간인 경우에도 찾는 방법이 약간 다른데요. 양간일 경우 일단
양간이 생이면 음간은 사지가 된다. 양간이 녹이면은 음간은 병지가 된다. 그 다음에 양간이 대지면 음간은 서지가 된다. 양간이 묘면 음간은 양지가 된다. 그다음 양간이 녹이면 음간은 왕지가 된다. 양간이 절이면 음간은 태지가 된다. 우리가 이 6가지만 알면은 생욕, 대묘, 욕절, 양간만 찾으면 음간은 자동으로 알 수가 있다. 반대로 또 양간이 사면 음간이 생이 되고, 양간이 병이면 음간은 욕이 되고, 양간이 쇠면 음간은 대가 되고, 양간이 양이면 양간은 음간은 묘가 되고, 양간이 왕이면 음간은 록이 되고, 양간이 태면 음간은 절이 되고, 이렇게. 그래서 기유를 여러분이 이제 한번 보면, 기유는 어쨌든 그 무유를 한번 봐야 되겠죠? 무유. 근데 무유는 병하고 같다고 했죠? 그래서 병유를 보면, 병은 여름이고 신유술은 가을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계절이니까 후병이죠. 그래서 신유술은 후병이니까 병사묘니까 사지가 되겠죠? 그 사는 생하고 같이 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음간은 생지가 된다. 생사 사생은 같이 간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5번째 우리가 지장간을 한번 또 보면요. 사실 뭐 이렇게 왕지들은 자기 기운밖에 없기 때문에 뭐 우리가 굳이 뭐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는데, 기유 속에는 나하고 같은 기운만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신경 같은 기운, 신경이 들어있죠? 이거 도생금하면 이건 식상. 이건 어때요? 이것도 식상이죠? 이건 상관이니까 이것도 식상. 오직 식상의 마음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식상의 마음이 강하다는 것은 어때요? 굉장히 적극적이고 활동적인데, 또 식상이 강하다는 것은 관을 극하는 기운이 그만큼 세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부부간에 더 이렇게 불화할 수도 있다. 그래서 식상, 경신금이 요금을 보면 어때요? 이거는 신금이 유를 보면 록, 경금이 유를 보면 왕이죠? 그래서 식상이 노각이기 때문에 대단히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식복도 많고 달변가들이다. 또 식상은 자식이잖아요. 그래서 자식이 육친으로 자식이 똑똑하고 활동적이다. 그래, 최소한 학교 다니면 뭐 반장이나 회장이나 뭐 어쨌든 한 자리 하겠죠. 어렸을 때부터 아주 두각을 나타내게 됩니다. 또 기유는 그 문창에 대상될 때 공부도 아주 잘하겠죠. 그래서 학교에서 좀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아이다. 6번째, 기유 성향으로는 기유일지는 좀 세심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강하다. 그 다음에 기울지들은 어때요? 현실적이고 실용적이다. 그 다음에 기울지들은 또 식복, 재물복은 타고났다.
그런데 기울지로 태어난 사람들이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있겠죠. 그건 왜 그럴까요? 제가 기울지로 좀 재물복이 타고났다고 했는데 살다 보면 좀 힘들게 어렵게 사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일주만 갖고 얘기했을 때는 그런데 또 사주 전체적으로 보면 뭐 사주가 또 한쪽으로 기울어 있으면 또 의외로 가난하게 살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기울지에 좀 우유부단합니다. 끊고 맺는 게 좀 부정확하다. 이게 단점입니다. 기울지. 그래서 기울지에 좀 이해하는 마음이 강하다. 그 다음에 좀 현실적인 사람이다. 기울지는 또 식복도 타고났다. 한 가지 단점으로는 조금 끊고 맺는 게 좀 정확하지가 않다. 기울지에 대해서 또 이 정도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계절에 따른 일간의 변화인데요. 기토일간이 이렇게 가을철 신유수월에 태어나면 어때요? 일단은 기토하면은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게 생명이 자라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목이 필요한데 목에는 간목도 있고 을목도 있는데 기왕이면은 간목이 자라면 좋겠죠. 그런데 요즘에는 뭐 을목도 뭐 어쨌든 같은 생명이니까 간목보다는 못해도 을목도 무방하다. 두 번째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는 어쨌든 화가 필요하죠. 화 기운은 오행이 다 필요한 기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에도 어떤 병화도 있고 정화도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가을철이잖아요. 그럼 결실에는 태양도 필요하고 또 어떤 곡식이 어떤 익어가려면 정화, 열, 화기도 좀 필요하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수 기운이 좀 필요한데요. 수 중에서는 이제 임수도 있고 개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이제 좀 뭐 이렇게 그 가을철에는 이렇게 아주 많은 물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개수만 있으면 되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뭐 없는 것보다는 임수도 괜찮겠죠. 이 임수가 있으면 어때요? 좀 토국수하게끔 임수를 절제해주는 무토가 있으면 더 좀 이렇게 사주가 맑아지겠죠. 그래서 어쨌든 가을철 기토는 이러한 기운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상식적으로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가을에는 결실의 계절이구나. 그런데 기토는 문제가 없다 보니까 일단은 가을 땅이지만 나무가 자라야 좋겠죠. 가을에 그냥 그 휑한 벌판은 좀 모양새가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어쨌든 가을에는 결실의 계절이니까 햇빛이 쨍쨍 쬐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또 가을에는 수기운이 필요한데 이렇게 강한 금기운을 어때요? 수는 또 설해주는 그런 역할도 좀 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기토가 너무 물이 많아지면 어때요? 금이 많아지면 내 기운이 너무 많이 설해지잖아요. 그래서 이 강한 기운을 수로서 조금 빼주면 좀 설하는 기운이 좀 덜하다. 그래서 가을철에는 수도 좀 필요하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선선한 기운이 가을의 문턱에 들어선 것 같죠? 어쨌든 행복한 그런 가을 맞이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무신, 기후, 그 다음에 경술이 되겠죠? 경술일주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